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화쌤입니다. 문과는 왜 일이 비논리적인가요? 이렇게 하는데, 비논리는 이제 붙여서 쓰죠, 보통은. 비 쓰지 않고. 이게 문과입니다. 자, 비공개하셨는데, 질문 마감률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뛰어난 이과 속성 맞습니다. 채택률 기준인데, 한 14% 정도가 본인이 이해 안 되거나, 아니면 도움이 안 되거나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과 맞습니다. 자, 문과는 왜 이리 비논리적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 문과 자체가 전체가 비논리적이다라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 그러니까 문과생과 이과생을 봤을 때 문과생이 비논리적일 수도 있고 논리적일 수도 있고, 문과 이과를 나누는 것보다 개인차가 더 심하다고 봐야죠. 다만 논리적으로 했을 때 이과생의 논리와 문과생의 논리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 성향에서 이과생은 2 더하기 3은 바로 5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문과생은 2 더하기 3일 때 이 2가 뭐지? 3이 뭐지? 더하기가 뭐지? 하고 인문학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이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1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째 문과 출신 애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그러니까 대화를 어른이랑 하시면 됩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른도 논리적이 아닐 때도 있죠. 논리가 없이 이상한 말장난, 그쵸. 이게 말장난이라는 것은 이게 펀이라고 그러는데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근데 이상한 말장난을 너무 하게 되면 진짜 논리성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 경향이 심하고, 저도 문과 출신인데 인정합니다.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자, 되도 않는 비유.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적절성이나 타달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고 그러죠. 긴밀성이나 이런 게 떨어진다는 거죠. 적당한 거가 아니고, 타당, 맞는 게 아니고, 긴밀해서 바로 붙어 있지 않고 멀다 라는 것들이 떨어지면, 맞는가? 이게 뭐야? 이런 말을 생각을 하게 되죠. 문과에서는 생각하는 논리가 합리적 추론이랑, 자, 합리라는 것은, 합리는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이고, 이게 이치에 적합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럼 이치라는 건 뭐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인과관계가 이렇게 적절성, 타당성, 긴밀성이 맞고, 이 원인, 전제가 되는 것과 주제가 되는 것에 이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것이겠죠.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자, A하고 그쵸? 바로 B랑 갈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뚜렷해 보이는 인과관계도 그쵸?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확실한 인과관계, 거의 자명해 보이고 확실한 인과관계를 주로 다루는 게 이과고, 문과는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요 인과관계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좀 통합적으로 넓게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이 합리성이라고 쳤을 때 이과는 아주 정확하고 자명하고 이게 확실한,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일 수밖에 없죠. 다른 건 당연히 생각을 안 하죠, 이과는. 근데 문과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3명을 낳았다 그럼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다양한 현상으로 1 더하기 1의 개념을 이렇게 표준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더 넓게 포괄적으로 정하고, 그래서 합리라는 것을 이렇게 인과관계보다는 이성적으로 이치에 합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의 사고 생각 속에서 폭넓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답이 다양한 생각이 있다는 걸 전제로 출발하고, 이거는 확실하게 하나로 통합된 생각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출발하기 때문에 문과적, 이과적 그 합리성의 판단에서 문과 학생들이 이렇게 합리성의 판단의 폭이 너무 넓어요. 이과 학생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합리성을 했을 때 문과도 논리학이라는 걸 배워요. 그래서 형식 논리학을 배우게 되면 거의 수학적인 논리적인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예를 들면,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졌죠? 그죠? 네.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죠? 맞죠? 원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원자 하나 그 한 알갱이 하나요? 네. 그건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건 또 아니죠. 자, 이게 맞습니다. 형식 논리로. 세상은 원자로 이루어졌다. 미시. 자,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미시. 그러면 세상은 미시로 보일 때는 눈으로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이걸 형식 논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의 일관성의 문제로 논리학으로 찾을 때는 맞는데, 사람들은 이 순간에 세상은 보이잖아 하면서 거대한 관계, 원자들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시각을 바꿔버립니다. 이런 것처럼 논리학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추리의 방법들을 가르치는데, 그렇지만 이 논리학에서 인과관계로 쳤을 때 A 때문에 B가, 어떤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공부만 안 해서입니까? 그건 또 아니죠. 아니죠. 엄마가 괴롭혀서 그래요? 짜증나서? 자, 그러면 자기가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 수많은 가지수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수학에서는 굉장히 자명한 원리로 어떤 명제나 공리나 정의를 이용해서 가지고 구축해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근데 요거를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명확한데, 이 한계 범주를 벗어나는 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문과적인 상상력들이나 굉장히 폭넓게 상상하는 합리성도 장점이 있고, 네. 이렇게 하나로 확정돼서 특정시키는 합리성도 장점이 있는데, 네. 이렇게 문과적인 속성과 이과적인 속성에서, 그러니까 이과적인 속성대로는 법대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글자 그대로. 근데 문과적 속성을 봤을 때 이 법대로 해서 이 문자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서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게 돼버리죠. 하지만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과적 속성의 수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화되고 정교화되고 정밀한 근거가 뚜렷한, 그죠? 시계의 연관이에요. 이 능이라는 게 인과관계거든요. 이 식이 되고 이 식이 되면 이 식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게. 이런 게 익숙해지면 어떤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애가 이유가 A는 B가 아니라 A-가 B가 되고, A-가 B가 되면 C의 처방이 나와야 되고요. A-가 B가 되면 K의 처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이과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로 고정되어야 되니까. 그런 좀 다른 속성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권하면서 녹화 마칩니다. 동아쌤입니다.